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무평균에 대한 통계적인 추론 T 검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통계적 추론이라고 하면은 무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과 무평균에 대한 가설 검정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의 경우 어, 알파가 0.05일 적에 즉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의 값은 95가 되겠죠. 그래서 뮤에 대한 95% 신뢰 구간은 시그마 값을 알 경우에는 표준정규 분포를 기반으로 한 신뢰 하한과 신뢰 상한을 갖고서 뮤에 대한 95% 신뢰 구간을 구할 수가 있고, 시그마 값을 모를 경우에는 표준정규 분포 대신 자헤더가 n-1인 t 분포를 이용을 한 값을 이용하여 신뢰 하한과 신뢰 상한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모평균에 대한 가설 검정은 유효수준 알파가 0.0일 경우 유효수준 5%에서 뮤에 대한 가설 검정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기무가설을 뮤가 C라고 설정을 할 경우 시그마 값을 알 경우에는 표준정규 분포를 기반으로 한 검정 통계량 Z0를 이용할 수가 있고, 시그마 값을 모를 경우에는 T 분포를 이용한 검정 통계량 T0를 활용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검정 통계량에 대한 절대값이 아, 시그마 값을 알 경우에는 표준정규 분포, 시그마 값을 모를 경우에는 자유도가 n-는 t 분포로부터 구한 그러한 임계치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에 기무가설을 기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임계치는 유의 수준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알파가 0.05, 즉 95% 신뢰 수준 또는 5% 유의 수준의 경우 이 Z 알파 나누기 2의 경우, 즉 Z 0.02의 경우 1.96이 되고, T 분포는 1.96보다는 절대값 측면에서 더 큰 값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시그마 값을 아는 경우보다 시그마 값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시그마 값 대신 S를 갖고서 추정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정보의 손실이 일어나서 분포도 더 넓게 퍼져 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의 목표는 1표본 및 2표본에 대한 통계적인 추론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1표본 추론의 경우 모집단이 구성원들이 서로 동질적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어,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변수의 측면에서 개별 연구 단위들의 개별 값이 서로 다른 이유는 우연히 발생했다는 그러한 측면을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표본 추론에서는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집단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이질적인 집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이질적인 집단이란 얘기는 이 두 개의 집단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질적이란 측면이고, 동일한 집단 내에서의 연구 단위의 그러한 값들은 우연히 발생했다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2표본 추론과 1표본 추론의 근본적인 차이는, 1표본 추론은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변수의 측면에서 서로 동질적이지만은 개별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우연히 발생했다는 측면을 가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표본 추론은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집단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이질적인 집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각의 동일한 집단 내에서의 연구 단위들의 개별적인 차이는 우연히 발생했다는 것을 가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조금 더 이런 통계적인 추론 측면에서 자세히 살펴보면은 일표본 추론의 경우 연구의 목적이 한 집단의 모평균에 대한 통계적인 추론을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일표본 추론은 연구 단위들이 서로 독립이면서 어, 변수적인 측면에서 값이 다른 이유는 우연히 발생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개별적인 차이는 우연히 발생했지만 전체 평균을 중심으로 개별적인 차이가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다는 것을 매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표본 추론에서 신뢰 구간을 구한다는 문제는 모평균의 이 값이, 즉 유익값이 얼마인지 알고자 하는 측면에서 신뢰 구간의 문제를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무가설의 측면에서는 연구자가 생각하는 모평균의 값이 C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자의 생각이 표본 집단으로부터 구한 통계량을 토대로 판단을 할 적에 과연 근거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느냐 아니면 근거가 없다고 볼 수가 있느냐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을 가설검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본 추론의 경우 연구 목적은 두 집단의 평균의 차에 대한 통계적인 추론입니다. 이것을 신뢰 구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표본 추론에서는 모집단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이질적인 집단으로 구성이 된다는 것을 가정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 집단의 평균을 뮤1이라고 하고 두 번째 집단의 평균을 뮤2라고 할 경우 뮤1 마이너스 뮤2의 값이 얼마인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신뢰 구간의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귀무가설은 뮤1 마이너스 뮤2의 값이 연구자가 보기에는 C인 것 같은데 C의 스페셜 케이스가 0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실수값일 수도 있겠죠. 그것은 연구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서 연구자가 이 C값은 자유자재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두 집단의 평균의 차이가 연구자가 생각하는 그러한 C라고 설정을 할 경우 이러한 연구자의 주장이 연구자의 생각이 표본 집단으로부터 표본 집단으로부터 구한 통계량을 토대로 구한 그러한 검정 통계량의 값을 토대로 판단할 적에 과연 이러한 기무가설은 채택할 수가 있느냐 아니면 채택할 수 없고 기각을 할 수밖에 없느냐 하는 이러한 형태의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표본과 쌍체 표본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설명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1표본 추론의 경우는 하나의 모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그러한 구성원들이 서로 독립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동질적인 하나의 모집단이고 구성원들의 개별적인 차이는 우연히 발생했다고 하는 것이 1표본 추론의 관점이고 이 표본 추론의 관점은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 대상이 되는 집단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이질적인 집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 동일한 집단 내에 포함되어 있는 연구 단위는 서로 독립이라는 것을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동그라미로 구성이 된 집단하고 사각형으로 구성이 된 두 개의 집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이표본 추론의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표본 추론은 언페어드 샘플과 페어드 샘플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표본 추론에서 이 표본 독립 표본이란 얘기는 서로 다른 이질적인 집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 집단 내에서의 연구 단위의 구성원들은 서로 독립이라는 것을 가정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짝을 이룬 표본은 이러한 1표본에서 관심 있는 변수를 무엇으로 정의를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이 경우는 이러한 형태의 동일한 어떤 외관적으로 볼 적에 동일한 그러한 연구 단위별로 이렇게 묶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묶는 이유는 이
서로 다른 두 개의 그러한 연구 단위는 매우 비슷한 상관관계가 높거나 매우 이런 연구 변수, X적인 측면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경우 이 두 개의 연구 단위는 서로 독립이 아니라 굉장히 서로 종속적인 그러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짝을 이루는 것이 좋을 것이다. 즉 서로 모든 연구 단위들이 독립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 일표본 추론과는 달리 이렇게 서로 독립이 아니라 비슷한 것끼리는 서로 종속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슷한 것끼리 짝을 이루어서 표본을 하면은 10개의 여러 개의 그런 쌍들이 나오겠죠. 이렇게 페어드한 그런 쌍들이 나올 것이고 하지만은 각각의 페어끼리는 서로 독립이 되겠죠. 하지만 특정한 페어 내에 있는 구성원들은 서로 종속적이라는 것을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표본, 2표본, 2표본이면서도 unpaired sample, 그 다음 2표본이지만은 paired sample.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 페어드 샘플을 2표본으로 볼 수도 있고 1표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러한 불필요한 논쟁보다는 페어드 샘플의 핵심적인 개념은 각각의 쌍, 즉 페어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그 쌍들은 서로 독립이 아니고 종속적일 수가 있다는 가정이고 하지만 서로 다른 페어 끼리는 서로 독립이라는 것을 가정을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표본 T검정의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표본 T검정은 연구 대상이 되는 모집단이 서로 동질적이면서 연구 단위별로 개별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단지 우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일반적으로 모집단의 평균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모집단을 대한민국 성인으로 할 경우 대한민국 성인들의 관심 있는 변수가 행복지수라고 할 경우 그 대한민국 성인의 전체 평균, 모평균이 값이 얼마인가? 이것은 하나의 대한민국 성인을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보고 그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성인들은 독립이라는 것을 가정을 하고 있는 예로 1표본 T검정의 예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연구자가 성인이 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평균 근무 연수를 할 경우 이 경우 모집단에는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아니면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그러한 성인이 모집단이 되겠고 관심 있는 변수는 근무 연수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 근무 연수, 즉 직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성인들의 근무 연수가 X라는 변수라고 설정을 할 경우 그 X의 평균이 얼마인가를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1표본 T검정의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특정 법안에 찬성하는 유권자의 비율, 이것은 이제 대한민국의 예를 들 경우 대한민국 유권자가 전체 모집단이 되겠고 변수 X는 특정 법안에 찬성하는 유무가 되겠죠. 그래서 찬성을 할 경우에는 1이 되겠고 반대를 할 경우 0이 되면은 유권자의 비율이라는 얘기는 찬성하는 전체 사람, 즉 X1부터 X2, X 라지 N까지 다 더하고 나서 모집단의 크기인 라지 N으로 나눈 값이 바로 이러한 비율이 되는 것이고 이 비율은 모평균의 한 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 법안에 찬성하는 유권자의 비율도 하나의 1표본 T검정의 한 가지 예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2표본 T검정의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대한민국 성인의 평균 행복지수에 관심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대한민국 성인의 평균 행복에 관심이 있는데 남녀 간의 평균 행복지수의 차이가 몇 점인가 이렇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성인이란 집단을 하나의 동일적인 집단이 아니라 남과 여로 구별이 되는 이질적인 집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고 각각의
집단에서, 즉 남자 집단과 여자 집단에서 남자끼리 차이, 여자끼리 차이, 남자끼리 X변수의 값, 여자끼리의 그런 X변수 값은 서로 독립이라는 것을 가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대한민국 남녀 성인의 평균 행복지수의 차는 몇 점인가, 이러한 형태의 연구 가설은 하나의 모집단이 두 개의 이질적인 집단으로 구분이 되고 각 집단 내에서의 이런 개인들은 독립성을 가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표본 T 검정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평균 근무 연수의 남녀 성인의 차이는 직장에 근무하는 그러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어, 사람들의 근무 연수를 조사를 했는데 그것을 남녀별로 따로 두 집단을 구분을 해서 그 평균 근무 연수의 남녀 차이를 살펴보자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경우도 이 표본 T 검정의 예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특정 법안에 찬성하는 남녀 유권자의 비율차는 어느 정도인가, 이러한 형태도 모집단은 전체 유권자가 되겠고요. 전체 유권자를 남자 유권자 집단과 여자 유권자 집단으로 서로 이질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남자 유권자의 그러한 찬성 여부와 여자 유권자의 찬성 여부를 토대로 특정 법안에 찬성하는 비율을 구할 수가 있고, 그 비율이 남자 평균과 여자 평균의 차가 어느 정도인가를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모평균의 차이에 대한 검증이고 이 표본 T 검정의 예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쌍체 T 검정, 페어드 T 테스트의 예를 보면은 대한민국 성인의 식사 전후의 행복지수의 변화는 몇 점인가? 이 경우 모집단은 대한민국 성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측정한 변수는 행복지수가 되는데 행복지수를 두 번에 걸쳐서 측정을 했다는 얘기죠. 측정한 식사 전과 식사 후에 측정을 한 것입니다. 이 경우 측정이 두 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과 후의 행복지수의 변화가 몇 점인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독립표본으로 간주를 할 경우에는 식사 전의 행복지수의 평균하고 그 다음에 식사 후의 평균 행복지수의 평균을 비교를 이 표본 T 검정으로 진행을 한다는 얘기는 두 개의 집단이 이질적인 집단인데 이 경우 이런 전과 후는 서로 뭐냐면은 관계가 있습니다. 즉 전의 행복지수와 특정한 개인의 그러한 성향에 따라서 식사 전과 후의 그러한 측정값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 두 개의 측정된 값이 종속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식사 전과 후의 행복지수의 그러한 그 차를 D라고 할 경우 이 D를 구해 갖고서 이 D에 대한 평균을 비교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표본 T 검정을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표본 T 검정을 진행을 한다는 얘기는 식사 전의 평균과 식사 후의 평균을 서로 다른 두 개의 집단으로 간주를 해서 그 평균 차를 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식사 전과 후의 행복지수의 변화를 하나의 변수로 놓고 그 변수의 평균을 검정을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이 경우 쌍체 T 검정, 페어드 T 테스트를 적용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 결혼한 성인의 부부 생활에 대한 만족도의 남녀 간 차이는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결혼한 성인을 대상으로 따로따로 조사를 할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전체 결혼한 부부 중에서 성인 중에서 결혼한 남자 뭐 1000명을 조사를 하고 여자를 1000명을 따로따로 조사를 할 경우 이 표본 T 검정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 연구의 목적
과연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은 듭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한 성인의 부부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하나의 커플에 대해서 남자는 여자에 대한 여자와 살면서 사는 그러한 부부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을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과 살면서의 부부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재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동일한 커플, 하지만 그 커플들이 여러 쌍이 돼서 천 쌍의 커플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남자 1000명 따로 여자 1000명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1000쌍을 표본으로 추출해서 그 1000쌍에 대하여 각각의 상대방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를 하는 것이 결혼한 성인의 부부 생활에 대한 만족도의 남녀 간 차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에 적합한 연구 설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페어더 티 테스트를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연구 설계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성인의 엉덩이 둘레와 허리 둘레의 평균 차는, 이 경우 측정하는 변수가 앞에 성인의 식사 전의 행복지수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변수가 두 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성인, 표본, 개인은 서로 독립이지만은 한 개인에서 엉덩이 둘레와 허리 둘레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엉덩이 둘레를 성인의 평균을 구하고 또 허리 둘레를 구해서 성인의 평균을 구해서 이 표본 T 검정으로 진행을 하는 것보다는 엉덩이 둘레와 허리 둘레의 차를 구하고서 그 차에 대한 평균을 토대로 T 검정을 진행을 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이럴 경우 엉덩이 둘레와 허리 둘레의 각각의 변수에 대한 평균을 구해갖고서 이 표본 T 검정을 진행을 하는 것보다는 엉덩이 둘레와 허리 둘레의 차에 대한 평균을 구하고 그 평균에 대하여 1표본 T 검정을 진행을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럴 경우에도 쌍체 T 검정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1표본 T검정, 2표본 T검정, 쌍체 T검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계되는 서적과 문헌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